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설명회 사회를 맡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황인희 서기관입니다. 날씨가 좀 어제가 입춘이라고 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고 비도 오는데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주말부터 설 연휴도 시작하고 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멀리까지 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저희가 2023년에 추진되었던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한 정책의 결과와 2024년 관련 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에 대한 추진 방향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2024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도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안내 및 지원 활동을 통해서 올 한 해 추진하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담당자 개개인과 각 기관의 데이터 역량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데이터 관련 계획 및 평가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일부 설명회가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후에 약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 등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부를 오후 4시 50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빈자리가 중간중간 있거든요. 여기 앞에 두 자리 비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국민의례를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를 좀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오전에 일부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정안전부 김준희 공공데이터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 김준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오셔서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공공데이터 정책 업무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설명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나서 참석 문의가 많았고 우리 이제 장소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요. 저희가 저희 건물에서 가장 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좀 모두 함께 모실 수 없어서 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원래는 이제 계획이 오후에만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전에도 벌써 한 타임 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각계각층의 민간위원님들의 그 기대와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공공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담당자분들의 노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얼마 전에 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송역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홍보 영상 띄워놨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번 돌아가실 때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책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추진 방향, 그리고 각 기관의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간 많은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점검을 받는데 부담이 매우 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행계획 수립 양식을 대폭 간소화했고 그 평가, 점검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하고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업무에 중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신 김준희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좀 있거든요. 이쪽에 앞에도 한 자리, 두 자리 비어 있고요. 여기 중간에도 좀 자리 비어 있으니까 뒤에 혹시 서 계신 분은 앞쪽에 빈자리에 좀 앉을 수 있게 그 가방 같은 거 옆에다 두셨으면 조금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1부는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 그리고 24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 계획 작성 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평가 및 점검 결과와 2024년 평가 추진 방향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 작성 지침 설명회를 그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지침 설명회 한 이후에 각 기관에서 부문별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주셨고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확정된 기본계획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각 기관에서는 이 다음번에 설명드릴 시행계획 작성 시에 기본계획에 있는 추진 과제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해봤는데 기본계획은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받을 때도 기본계획 질문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부분 빨리 진행하고 시행계획 작성 지침 부분이랑 이제 평가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면서 오전에 나왔던 Q&A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책 환경 변화 그간의 추진 성과, 그리고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그리고 2026년 미래 모습 이렇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은 부침 자료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진 성과 관련된 세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지금 혁신 성장의 주역이자 가치 창출 핵심 수단이다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일상화로 우리 공공부문에도 혁신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그 정책 환경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효용에 주목한 데이터 시장 성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EU 등 그 주요국들이 데이터 전략 추진이나 국가 간의 데이터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GPT가 2020년 12월에 나왔는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으로 우리 뭐 공공부문, 민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굉장히 뭔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지능정보 기술이 우리 공공부문에도 약간 일상화되면서 뭔가 그 공공부문을 혁신하는 어떤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재 환경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 현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된 정책이나 동향인데요. 그냥 뭐 미국, 일본, 중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된 사항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는 저희가 2021년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 통합 기반을 구축해서 공동 활용 데이터가 양적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뭐 몇백 개가 됐던 그 공동 활용 데이터 개수가 지금 8천여 개, 거의 9천여 개 가까이 늘어났고요. 향후 3년 동안 2만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 분석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경험이나 그 경험에 이제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분석 사례나 활용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이 계속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기초 역량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제정이 되고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그 역량을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은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는 이제 뭐 자료에 있는 부분들 각 기관에서 했던 주요 사례들을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아마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공문으로 전부 다 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추진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3년, 24년부터 26년까지는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아래 3가지 추진 전략 그리고 10가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10가지 추진 과제를 수행하고 난 이후 2026년까지 저희는 공유 데이터 등록 건수를 2만 건까지 늘리고 정책 맞춤형 분석 과제는 3,200건. 이제 전부 누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역량 수준은 아까 앞에서 1단계, 2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전체 역량 3단계 수준까지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가지 전략에 따른 10가지 추진 과제인데요. 첫 번째 전략인 범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한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일상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마련, 메타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이렇게 3가지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추진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예외 정보 대상 외에는 모든 데이터가 공유되고, 그다음에 비정형이나 가명 정보 등 유형을 공유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좀 더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연계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조금 더 강화하고 개방 공유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일상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몇 가지 데이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정해놓고 그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공동 활용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공유 불가능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 활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도 기존의 정형 데이터 중심에서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그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가명화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마련인데요. 기관이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기관에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공유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 기관별로 구축한 공유 데이터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해서 저희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메타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인데요. 자동화 기반의 데이터 공유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동일한데 기관 간의 공유를 할 때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등록을 하셨고
그 민간의 국민이나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실 때에는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포털에 등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는 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를 등록을 하고 그 중에서 정부 내 아니면 공공기관 간에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민간까지 개방이 가능한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구분해서 한 군데 등록하면 거기에서 내부 공유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대국민 개방이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서 자동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데이터 파악이 손쉽게 될 수 있게 공유 데이터 맵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기술적인 메타 정보 외에 업무에 필요한 이 데이터가 실제 어떤 데이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비즈니스 메타 정보까지 포함한 공유 메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추진 가속화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을 확대해서 다양한 영역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고요. 정책 행정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술적인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발굴 활용입니다. 기존에도 표준 분석 모델이라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모델을 별도로 안 만드시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신 기관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 분석 모델 발굴을 조금 더 확대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분석 모델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활용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표준 분석 모델이 있더라도 실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는 자동 분석 표준 모델도 조금 더 확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표준 분석 모델 중에 현재 정책 환경이나 아니면 정보 환경이 변경되면서 일부 활용할 수 없는 모델이 있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화해서 그 기존의 표준 분석 모델의 데이터를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완료 강화입니다.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정책 친화적인 데이터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주요 현안이나 이제 범정부적인 현안 사항도 있지만 부처별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제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 분석해 나갈 예정이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단계별 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활용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통한 성과를 환류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관리 체계 구축은 기존의 온라인 국정상황실이라는 이제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현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서 관리할 현안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쉬운 분석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서 분석 활용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인데 공공부문 자체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서 분석 활용 지원 체계를 그러니까 분석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던가 데이터 분석 수행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등의 어떤 지원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준별, 목적별 맞춤형 분석 환경 그리고 분석 모델을 제공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 및 분석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수요가 있는 그 데이터 분석은 전문 분석, 심층 분석을 저희 이제 통합분석센터, 데이터 분석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이슈 사항이라던가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현재보다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데이터 공유 분석 활용 일상화로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업무에 정착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그 분석 활용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전문 인력, 데이터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기관의 실제 분석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기관들이 쉽게 데이터 분석 활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법제도 정비인데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개정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참 이제 뭐 여기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제 바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저희 기본계획 중에 법 개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활용한 업무 수행 가이드 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절차라던가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로 마련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확산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본격화인데요.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별로 데이터 기반 행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기관에서 부문별 계획을 제출하실 때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및 강화인데요. 맞춤형 역량 개선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활용 수준 진단을 이제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기관별 아니면 그러니까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진단하고 결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만들어서 다시 이행하는 이런 체계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아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관 차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고 현장 밀착형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과정도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은 일반 업무 담당자와 데이터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맞춤형 기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데이터 리더 선발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향후에 계속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활용 문화 조성입니다.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업무나 정책에 활용한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활용 사례를 참조해서 자기 부서, 자기 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의 관계 아니면은 기관 간의 어떤 데이터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그리고 국민들 관심을 높이기 위한 어떤 데이터 문화를 조성하고 기관 협력 선도기관을 지정해서 데이터 협력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 비전 그다음에 3가지 추진 전략 10가지 추진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3년 동안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업무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표준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비용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희가 2026년 저희의 모습으로 잡아봤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기본 계획을 이행할 예정인데 지금 담당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지난주 2024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 요청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나갔던 작성 지침 그리고 엑셀 양식에 대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 그리고 기존에 그 지침이 나가고 난 이후에 질문하셨던 사항들 위주로 해서 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의 신동열 주무관이 시행계획 작성 지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신동열 주무관입니다. 24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행계획 개요입니다. 각 시행계획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며 공공데이터법 제8조,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출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른 47개 중앙행정기관과 각 17개 광역시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47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시도는 2월 23일 금요일까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을 하실 때에는 소속 직속 산하기관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취합 작성된 내용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시행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 요령들을 꼭 숙지한 후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미비한 점은 따로 수정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시행계획 내용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공공데이터 전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저희 제출된 자료는 국회나 언론 등의 자료 요구에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양식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은 중앙부처하고 광역시도 그리고 소속 직속 산하기관 시군구 모두 작성을 하는 양식입니다. 기관별 시행계획 양식은 지금 발표자료 페이지 기준 8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는 시행계획 종합본을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로 최종 제출 주실 때 종합본하고 상위기관 그리고 소속 직속 산하기관 각 기관별 시행계획을 붙여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종합본은 주요 내용만을 요약해서 최대 2페이지 이내로 맞춰주시고 기관별 시행계획은 분량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본은 24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붙임으로 첨부될 예정입니다. 셋째,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을 위해서 한글 양식에서 소요 예산에는 각 사업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업 예산을 여러 추진 계획에 기입을 하다 보면 나중 합산에 중복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 예산을 추정치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엑셀 양식 관련 유의사항이고요. 첫 번째로 원활한 취합을 위해서 엑셀 시트명하고 순서 그리고 각 시트의 작성 서식 등은 변경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글 양식과 마찬가지로 엑셀 양식 또한 하나의 사업을 각 엑셀 시트에 중복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최대한 추정치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는 소속 직속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모두 취합해서
단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간별 제출한 엑셀 파일을 단순 알집 등으로 묶어서 제출하는 것은 최대한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엑셀 시트별로 그 노란색 행, 이제 두 번째 행들이 다 노란색 음영 처리가 돼 있을 텐데요. 그 두 번째 행들은 다 작성 방법이고 최종 제출 시에는 두 번째 행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글 양식에서 이제 시행계획 종합본 작성 방법입니다. 해당 양식으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분량은 최대한 2장 이내로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 옆에 연번이 적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 76페이지에 보시면 각 기간별로 연번이 있거든요. 64개 이제 64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간들은 연번에 맞춰 기입하시면 되고 제목은 기간명과 어떤 시행계획인지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24년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종합본 또는 24년도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종합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행계획 종합본에 있는 23년도 주요 성과하고 추진 방향, 주요 추진 내용 등은 상위기관에서는 소속 직속 산하기관 시군구에서 제출한 내용을 종합해서 주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는 정성, 정량 실적과 모범 사례, 우수 사례, 대표 사례 등을 성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추진 방향은 23년도 미흡한 점에 대한 올해 개선 방향 또는 각 기본 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 방향을 작성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에는 화면에 보이는 지금 공공데이터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주요 추진 계획 등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행계획 종합본의 마지막에 보시면 소요 예산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속 직속 산하기관하고 시군구까지 해서 모든 예산을 합한 수치를 100만 원 단위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간별 시행계획 작성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시행계획 종합본하고 내용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양식으로 공공데이터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각각 모든 기관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 해당 양식은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제목 옆에 연번은 상위기관에서 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과로 제출해 주실 때 각 기관별 연번을 임의로 부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각 소속기관에서 행정안전부 데이터 정보화 담당관실에 제출할 때에는 상위기관 번호인 19번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행안부 데이터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저희 공공데이터 정책과로 제출할 때에는 종합본은 19번, 본부의 시행계획은 19-1, 그 후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연번은 19-2미 숫자를 부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개 이제 슬라이드 내용은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해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양식 작성 방법이고요. 좀 시트 수가 많다 보니 질문이 많았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엑셀 양식이고요. 첫 번째 엑셀 시트인 개방사업 추진 성과 또는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보면 엑셀 시트에 컬럼명 중에 구분이라고 컬럼이 모든 시트에 다 있거든요. 이쪽 구분에 이제 23년도 성과인지 24년도 계획인지 구분해서 성과 또는 계획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컬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중점 데이터 사업인지 기관 자체 사업인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꼭 반드시 숫자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엑셀 시트에 반드시 숫자만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취합을 할 때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텍스트 말고 숫자로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엑셀 시트 개방 건수 및 사례 23년도 성과 또는 24년 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건수 단위는 목록 건수가 아닌 테이블 단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을 수립한 기간은 수립한 개방 수치를 기입해 주시고, 개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간은 자체 개방 계획 건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방 데이터 건수는 정형 데이터 건수와 비정형 데이터 건수를 합한 수치로 기입을 해 주시고, 저희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 계획의 주요 개방 내용을 보면 비식별 처리, 진위 확인 서비스, 통계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연구개발 데이터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수치를 구분해서 다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질 사업, 저희 양식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시트인 품질 사업과 표준화 사업의 추진 성과 또는 계획입니다. 기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 계획만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단순히 이제 24년 행정안전부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평가 대응이라고 작성하지 마시고,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가이드 개정, 솔루션 도입 등 더 상세하게 사업 계획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째 시트 기타 계획입니다. 앞선 엑셀 시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방 품질 표준화, 활용 기반 분야, 크게 4가지 분야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째 시트는 이제 24년 기간별 예산 운영 계획이고요. 앞서 작성했던 계획들의 예산을 이제 분야별로 구분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그리고 총계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총계는 이제 한글 양식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한글 양식의 소요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특히 상위 기관에서는 소속 기관 등에서 취합받은 예산은 모두 합한 수치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엑셀 양식 작성 방법입니다. 저희 최근에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시스템 공지사항에도 업로드를 하고 그 64개 이제 상위 기관 담당자분들께 메일을 보냈는데요. 11번째하고 12번째, 13번째 시트에 일부 양식 변경이 있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트, 데이터 시스템 구축 운영 성과입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만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보유 데이터명은 보유 데이터명뿐만 아니라 보유 DB명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명하고 주요 목적, 보유 데이터명, 제공 기능 등은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된 명칭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째 시트 보유 데이터 전면 공유 확대 계획입니다. 지금 11번째 시트, 12번째 시트, 13번째 시트는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11번째 시트 설명을 드리면, 공유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내용에는 이제 공유 데이터 구축 확산을 위한 연차별 목표와 기준 등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24년은 기존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계획 목표로 가름하고, 25년, 26년은 보유 데이터 전면 공유 확대를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 시스템 수하고 보유 DB 수, 보유 테이블 수는 해당 기간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24년 확대 목표는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25년, 26년 확대 목표는 기간이 앞서 작성했던 공유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내용에 맞게 구축 목표인 수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째 공유 데이터 구축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기간의 원천 데이터를 기간 간 공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간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유형은 다음 설명들을 참고해 주시고
단독형과 광역형, 공동 활용형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째 시트도 항목 명칭하고 좀 내용 추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고요. 꼭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3번째 시트, 공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또는 현안 해결 등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공유 데이터는 기존의 공동 활용 데이터와 같은 의미로 앞으로는 공유 데이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타 계획하고 뭐 똑같이 예산 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4년 계획을 작성하는 11번째부터 22번째 시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유, 분석 활용, 역량 문화 분야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예산과 총계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시행계획 작성 지침이 공문으로 배포가 되고 그 후로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들과 답변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속 직속 산하기관 전부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각 기관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위기관에서는 모든 소속 직속 산하기관의 시행계획 제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제출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글 양식의 종합본과 기관별 양식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시행계획 종합본은 64개 상위기관에서 취합 및 작성하는 양식이고요. 기관별 시행계획은 상위기관도 작성하고 소속 직속 산하기관, 시군구까지 모두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행안부로 최종 제출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 같이 이제 안내가 돼서 질문이 좀 있었고요. 최종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종합본과 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한글 양식 일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한글 양식 일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엑셀 양식 일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엑셀 양식 일부 해서 총 4부를 공공데이터 정책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관이라서 작성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꼭 제출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좀 많이 유사한데 상위기관에서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해당되는 성과 또는 계획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작성을 해서 상위기관에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의처 및 향후 일정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뭐 시행계획 작성에 관련돼서 추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별도 질의응답은 이게 시간상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설명의 일부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 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4년 시행계획 작성 지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 대한 2023년 평가 결과 그리고 올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결과입니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평가 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고요. 2023년 같은 경우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공공기관 지정 개수가 20개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한 680개 정도, 678개, 9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680개 정도가 평가 대상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에 대한 실적 제출하신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고요.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9월까지 실적 등록하시고 평가단이 10월, 11월 평가한 이후에 이의 신청 등을 거쳐서 12월에 확정했고, 제공 운영 실태 평가 결과도 지난주 금요일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2월 27일 국무회의 보고 후에 기관의 결과 통보 및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평가할 때 평가 영역 5개 영역에 16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기관별로 평가 배점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했고요. 개방 활용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제 감점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총 5개 영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좀 점수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점수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비해서 약간 점수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결과 점수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광역이나 지방공기업은 60에서 80점 사이인 보통 수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은 미흡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에 최초 평가받은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이 있는데요. 시도교육청 17개와 그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 받은 기관들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2020년 대비 2023년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205개에서 252개로 증가를 했고 비율도 조금이지만 36%에서 36.2%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도 전체 한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냈고요. 지표 영역별로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크게 이제 그 기타 부분은 제외하고 개방, 활용, 품질, 관리 체계 4개 영역을 봤을 때 활용하고 관리 체계 부분은 전년 대비 점수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방 부분 그리고 품질은 전년 대비 점수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하고 동일한 기관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그 영역별 점수를 보면은 전체 점수도 그렇고 개방, 활용, 품질, 관리 체계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 유형별로 아니면은 또 지표 영역별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흡 기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뽑았습니다. 실태 평가를 처음 실시한 그 시도교육청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기존의 이제 평가 결과가 미흡 수준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의 그 제공 운영 수준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좀 더 확대 지원하고 미흡 기관에 대한 수준 향상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제고인데요.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DB 개수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를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이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품질 관리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좀 많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업무 담당자의 품질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라고 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의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과의 협력을 좀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보다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목적은 앞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령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 목적과 동일하게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목적은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서 지금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이 464개 기관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공데이터 제공령 실태 평가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타 공공기관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령 실태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대상 기관은 동일하게 갈 거고요. 오전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기관에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과기부 쪽 소속한 연구기관 20개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기관들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셨으면 예. 그리고 실적은 이제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실태 점검을 진행을 했고요. 점검 분야는 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관에서 자체 점검한 이제 실적 제출을 9월까지 하셨고 점검단에서 점검하고 이의 신청 및 확정하는 단계가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결과는 앞서 얘기했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난 금요일에 심의를 마쳤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결과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점검 분야 및 지표는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 문화 4개 점검 분야로 나눠지고 전체 12개 세부 지표로 작년에 실태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등급은 80점 이상 우수, 그다음에 60점 이상 보통, 60점 미만 미흡으로 나눠지는데요. 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은 90.7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 영역 80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은 79.9, 65점. 그래서 이제 우수에 가까운 보통 그리고 일반 이제 보통 정도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50.7, 27.4 해서 지금 미흡 수준으로 확인은 됐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간의 점수 차이가 63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관 간의 수준 편차가 너무 커서 실제로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라던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현행과 같은 점검 체계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관 유형별 결과 계속인데요. 우수 등급 받은 기관은 앞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 대비 이제 큰 폭으로 향상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흡 등급 기관이 오히려 이제 그 우수 등급 기관보다 더 많죠. 200개 이상이 돼서 아직도 이제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뭐 이용 활성화보다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표 이제 영역별 결과를 보면은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그다음에 역량 문화 4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점수가 전년 대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도 초기보다는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분석 시사점인데요. 좀 4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활성화 기반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 전체 유형의 기관에서 점수 향상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점수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 영향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에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도출이 됐는데요. 실태점검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점검 분야별로 세부적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안내하고 배포하는 이런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인데요.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일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 의사결정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기관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2024년 데이터 점검 평가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행정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고 점검해서 데이터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 점검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공공데이터법 제9조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22조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전체가 대상이 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개 기관을 포함해서 아마 680개 정도 기관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절차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평가 진행 도중에 품질관리 수준단 평가처럼 중간중간 근거자료, 실적자료를 올리면은 점검해서 피드백을 주는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되면 다음번에 추진계획이나 편람 설명 시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23년에는 공공데이터 5개 영역, 데이터 기반 행정 4개 영역으로 진행이 됐는데 2개의 평가 점검을 합쳐서 24년에는 총 6개 영역으로 점검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우수는 80점 이상, 보통은 60점 이상, 그리고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결과 등급을 나누게 될 거고요. 올해 데이터 점검 평가 추진 방향의 첫 번째는 기획평가 체계의 연계입니다.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2월 말까지 기본 시행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이나 공공데이터 실태 평가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점검하지는 않고 시행계획 받을 때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는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그리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계획에 연계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이 될 수 있게 지표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시행계획을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셨는지 여부가 올해 평가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평가체계 정비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공유, 제공, 분석, 활용 등 운영 실태를 점검 평가하는 제도가 현재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기관마다 좀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데이터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할 때 제출하셨던 실적 자료를 보면은 양쪽에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표들은 통합해서 같은 작업을 양쪽에 중복으로 하시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점검평가 체계를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점검평가 관리 효율화나 그리고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련 유사 평가 체계를 분석해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실효성을 고려한 모델 수립인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는 작년이 6년 차 되는 평가였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3년 차인데요. 아까 결과를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 행정은 올해가 3년 차인데 중앙행정기관은 벌써 90점대까지 평균 점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도 대다수 기관이 만점을 받는 지표들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일한 점검평가 모델을 적용했을 때 기관 유형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큰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뭔가 미흡 기관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도 그 수준 차가 많이 좁혀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관 유형이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 체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대로 기관 특성이 반영된 운영 실태 점검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유형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제공 활용 아니면은 기관 유형 및 데이터 제공 활용하는 특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수준에 맞는 점검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5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4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6개 영역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 영역은 관리체계 개방, 공유, 분석, 활용, 품질 이렇게 6개 영역이 될 거고요. 각각 영역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리체계 영역인데요. 기관별 여건 차이나 평가 부담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 실적 제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부기관장 이상이 주재하는 회의나 토론회 개최 실적 이런 것들은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획 평가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 수립 제출 여부도 평가 지표의 항목으로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전년도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그리고 당해년도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관련 교육 참여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만 하더라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제공 운영과 관련된 사항, 품질관리 수준 진단과 관련된 교육들이 각각 운영이 됐고 거기에 기관별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는 부분까지 교육 실적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은 평가지표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참석하시는 부분에 이제 참석했는지 여부만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교육, 이제 오프라인만 인정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교육 참여 관련해서 그 정원의 몇 프로씩 뭐 이렇게 돼 있는 작년에 실태 점검할 때 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오전 설명회 때 질문했던 내용이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기존에 그럼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은 안 해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셨는데 교육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굳이 그 개별 교육 하신 내용 실적을 증빙해서 저희 쪽에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뭐 오프라인 교육, 그러니까 집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할 건데 그 부분 수행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교육 수강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그 교육 관련된 그 지표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개방 영역인데요. 다 기관별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질적인 개방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에 평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공유 데이터 구축 관리 로드맵 수립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전에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앞에서 작성 지침 설명할 때 그 지침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저기 공유 데이터 구축 관리 로드맵은 기존의 각 기관에서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과 관련해서 23년, 24년, 25년에 우리는 공동활용 데이터를 몇 개 등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을 거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등록한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공유 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유 데이터 구축을 할 때 관리 시스템, 기관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모두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까 시행계획 작성할 때 보시면 뭐 단독형, 그다음에 광역형, 그 공동활용형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처럼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셔도 되고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활용하는 부분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활용형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쓰고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범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유 데이터 관리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그 구축하는 유형 중에 하나로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 영역은 크게 이제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행정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요. 공공 데이터는 이미 이제 개방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를 할 건데 기존의 개방 데이터 활용도 재고 노력 및 실적 그리고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소유자 의견 수렴 이런 지표들이 있었는데 제출하시는 자료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개방 데이터 활용 재고 노력 및 실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로 아래에 있는 세 가지를 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개선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평가를 하는 것도 활용 영역에 반영이 될 거고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분석 사례 그리고 정책 활용 사례를 등록하신 부분도 평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했던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사례 그리고 성과 확산을 위한 어떤 평가 점검 지표별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교육을 보다 좀 강화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 포상이나 장관 표창에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특별교부세를 배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부세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평가 결과 환류는 평가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라던가 지자체혁신평가 그리고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해당 우리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일정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결과는 다음 주 정도에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4년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점검 평가 추진 계획은 이달 말 정도에 아래 한글되어 있는 간략한 추진 계획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는 2월 27일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결과 통보 및 언론 보도가 나갈 거고요. 24년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점검 평가 기관 설명회 기존에 이제 편람을 설명했던 그런 설명회는 오늘 오시는 상황을 보니까 한 번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권역별로 진행해서 참석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참석하실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설명회, 편람에 대한 기관 설명회는 3월 달에 진행 예정이고요. 24년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포상, 그러니까 24년 포상인데 결과는 작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 그리고 향상도 우수기관 나눠가지고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년 평가는 이제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2월 말에 배포될 추진계획 그리고 3월에 시행될 기관 설명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평가 결과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앞에서 평가 영역을 6개로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공데이터 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이 하나로 평가가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6개 항목 중에 예를 들면 관리 체계라던가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양쪽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가 100점,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이 100점이 나오는 점수 체계로 가져갈 겁니다. 대신에 기존에는 제공운영 실태 평가는 제공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들어가서 하셨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은 또 실태 점검 시스템이 들어가고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는 또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 각각 진행을 하셨는데 평가 6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지표가 확정이 되면은 시스템 한 군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결과 실적 자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가한 결과를 한 군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